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원수의도청이 9,000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전국에서 검사를 할 수 있게끔 바뀌었죠. 자, 그리고 나스닥이 2%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이오는 비교적 양호한 흐름을 보였죠. 자, HK이노이는 바이오 관련주죠. 바이오 관련주, 신약을 개발한 그런 기업이죠. 자, 그리고 지금 원수의도청에 대해서 지금 아직까지 계속 확산세 있죠. 확산세에 계속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HK이노엔 모멘텀도 아주 강력하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아주 좋습니다. 2분기 실적이 아마 최대 매출이 일어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죠. 자, 이런 2분기 실적 최대 실적발 추세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잠깐 뭐 조정을 좀 보일 수는 있겠지만 추세는 이제 방향을 위로 잡아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계속해서 올라가지 못하겠죠. 주식이 좀 올라가다가 조정, 올라가다 추세를 탈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 HK이노이는 역대 최대 분기 매출액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역대 최대입니다. 역대 최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정말로 최바닥권까지 내려와 있죠. 공매도들이 엄청나게 설치되고 있죠. 자, 지금 이 새로운 신임 금감원장이 공매도 한시적인 금지 필요하면은 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발표했는데 상당히 좀 기대가 됩니다. 이 공매도 금지가 되면은 가장 큰 수혜를 받는 기업이 몇 개 있겠지만 그 중에 HK이노인이 정말로 큰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얘는 좀 올라서려고 하면 공매들이 미친듯이 공매쳐서 중지 미친듯이 공매치고 정지 이렇게 할 정도로 그냥 주가 상승을 그냥 막겠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진행이 되었었기 때문에 만약에 금지가 된다면 엄청난 이 강력한 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고, 지금은 이 공매도가 그렇게 활약을 하지 않고 있죠. 이제는 주가가 좀 많이 내려온 상태에서 외인하고 기관들이 사서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뭐 상당한 저평가 이익까지 와 있기 때문에 이런 신약 개발 기업이 PBR이 한때 지금 0점대까지 내려가서 계속 유지됐죠. 이제 뭐 1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아직까지 추세 상승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죠. 해외 수출 기업이고 환율이 또 많이 오르고 있죠. 이 환율이 많이 오르게 되면은 이 수출 기업은 매출이 그리고 영업이익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아주 전망이 밝습니다. 자, 2분기 매출액 2,435 그리고 영업이익이 153억 상당히 아주 크게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죠. K캡 정제미 구강붕해전 매출액 증가, MSD 백신, 가다실의 약가 인상으로 인한 선매출 증가분 반영, 그리고 컨디션에 빠른 매출 회복, 뭐 이런 부분들 시적 추정치를 상향 조정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원숭이 두창 백신 이슈로 급격한 변동성을 보였고, 최근에 그리고 재무적 투자자가 갖고 있던 유통 물량이 16%대에서 8%대로 매도가 많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지금 이 오버행 이슈가 거의 이제 해소가 되었다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많이 팔아댔습니다. 많이 팔아댔고 지금 HK이노인의 이런 이 환경을 보면은 아주 강력한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근데 이제 이 오버행 이슈 사라진 상황, 그리고 원수이도창에 대한 부분 아주 여전히 계속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은 얘는 지금 뭐 추세 상승으로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라고 봐야겠죠. 자, 지금 그리고 대웅제약에서 나온 이 경쟁 제품 3분기부터 이제 P캡 체제를 출시해서 점유율 경쟁에 나설 전망이긴 하지만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죠. PPI 계열을 P캡이 이제 대체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얘가 들어오지만 그렇게 나쁜 건 아닙니다. 이 P캡에 대한 시장 자체가 더 크게 확산되는 쪽으로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두 제품 나란히 매출 성장을 기록할 걸로 기대가 되고 있죠. 그래서 HK이노인의 올해 실적 성장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면 올라가죠. 실적의 성장에 대한 부분이 계속 일어나게 되면 주가는 반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미국의 나스닥이 2%대 하락을 했는데 인플레와 코로나 확산 이런 부분이 크게 영향을 좀 미쳤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2% 이상
하락을 했고, 그리고 이제 중국 마카오 봉쇄해버렸죠. 중국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게 또 상당히 전 세계 증시를 좀 흔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콩 증시가 3%나 급락했죠. 그리고 13일 날 6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죠. 내일 밤입니다. 전문가들이 6월 CPI가 8.6% 넘어설 걸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만약 9% 넘어간다면 1%까지 올릴 수도 있다. 이런 또 우려감이 나오면서 또 주가를 짓눌렀죠. 기술주들이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기술주들. 그리고 2분기 실적 발표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도 주가 끌어내린 원인 중에 하나죠. 근데 지금 이 HK이노이는 2분기 실적이 상당히 기대되죠. 사상 최대 실적이 기대되기 때문에 지금의 주가 위치에서는 지속적인 상승이 일어나는 게 아주 당연한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원숭이 도창 검사 이제 전국에서도 받는다. 확진자 확산에 대한 선제적인 조치가 진행이 되었죠. 자, 이게 이제 어제부터 시행이 되어서 이제는 전국에서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원숭이 도창 9,000명을 돌파하면서 하루 만에 지금 1,000명씩 증가하고 있죠. 자, 스페인 2,000명, 영국 1,500, 독일이 1,400. 90, 미국의 790 아주 급증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지금 테마 그리고 기대감, 이런 부분이 또 지속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제 지수는 이 나스닥이 2.26% 하락에 다우가 0.52% 하락, 그리고 S&P 500이 1.15% 하락을 했습니다. 나스닥 선물은 이제 강보합 수준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 보면은 애틀란타 연은 총재가 연내 150bp 인상 지지한다. 침체를 피할 수 있다. 고용이 37만 2천 명으로 아주 단단하게 나왔죠. 그래서 경제 모멘텀이 충분하다. 그래서 침체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고용이 단단한데 무슨 침체야? 이런 지금 자신감을 얻어버렸죠. 이 자신감을 가지고 150bp 인상 지지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증시를 짓누르는 매파적인 발언이 돼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나올 이 인플레이션 지수들, 그리고 소비자 물가 지수,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겠죠. FOMC 정례회의에서 영향을 좀 미칠 텐데, 원자재가가 전체적으로 크게 급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제 6월달 이번 지표 이후에는 이 상승률이 정점 찍고 내려갈 가능성이 상당히 점점 높아지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망은 나쁘지 않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자체는 주가가 이미 전 세계적으로 많이 하락해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쁜 상황이 아니다라고 좀 판단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마카오 카지노 영업장 폐쇄, 상하이 BA 하위 변이 첩보고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또 크게 증시를 흔드는 그런 재료로 또 활용이 됐죠. 근데 지금 보시면 이 건강관리 기업들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죠. 머크 상승에 존슨앤존슨 상승, 그리고 암젠 0.2%라, 이 정도로 그렇게 나쁜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다. 그리고 에너지 주들이 좀 강세를 보였고, 그리고 건강관리 이런 쪽이 강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약세를 보인 쪽이 주로 이 기술주들이죠. 기술주들이 좀 약세를 보였는데,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를 포기했죠. 그래서 트위터가 11%나 하락을 했고, 그리고 이런 이제 부정적인 이 시장 분위기에 기술주들 테슬라가 6.5% 하락, 거기다가 또 메타, 페이스북 4.6% 하락, 이런 식으로 구글도 3% 정도 하락했고, 램 리서치, ASML 반도체 장비주들 3%씩 하락했죠. 자, 이렇게 이제 IT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전기차 관련주도 마찬가지. 자, 이렇게 이제 하락을 하는 기술주들이 이렇게 크게 하락을 좀 하면서 증시가 나스닥이 크게 좀 하락을 한 상황인데, 자, 그런 상황이지만 지금 HK이노인 같은 주가 위치를 보시면 500 이슈도 있었고 공매도들의 엄청난 공격이 있었죠. 자, 그런 상황인데 500 이슈도 얼추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거의 마무리가 되었고, 사상 최대 실적을 만들어 가는데 PBR이 아직도 1입니다. 아직도 1.
그리고 엄청나게 끌어내려서 쌍바닥을 만들었죠. 쌍바닥을 만들어주고 지금 다시 치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자, 이제 이 60선 언저리에서 이렇게 한번 좀 지지 저항을 좀 받고 있는데 5일선 타고 계속 하고 있죠. 5일선 타고 계속 하고 있고 급격하게 오르지 않고 좀 오르면 조정, 오르면 조정, 그런 식으로 단단하게 방향을 위로 틀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평선 모아서 방향을 위로 잡아가고 있죠. 추세는 얘는 위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원수지 두창에 대한 이런 이 모멘텀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수출, 제약 수출에 대한 부분이 이제 실적에 반영이 계속되죠. 그리고 중국에 대한 수출 부분은 또 4분기에 로열티가 들어오는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무기 실적이 사상 최대고 4분기도 아주 좋겠죠. 3분기도 좋겠죠. 그러면 내년엔 더 좋겠죠. 더 많은 나라에 수출을 하게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대웅제에서 나오는 피캡 계열, 얘가 들어온다 그래서 점유율 많이 뺏긴 거 아니냐? 아닙니다. 뺏길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뺏길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지금 대체가 되고 있죠. PPI 계열에서. 이 대체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매출은 증가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500 이슈도 다 사라졌고, 이런 분위기면 이제 얘는 중간에 조금 조정을 하는 흐름이 나올지는 몰라도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계속 타고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리고 매년 나라 수출국이 늘어나죠. 매년 뭐 한 10개국 정도씩 계속 증가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출이 계속 늘 수밖에 없겠죠. 세계 수출하는 국가가 점점 늘어나게 되는 상황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은, 거기다가 이제 뭐 신약 개발 부분도 파이프라인을 많이 가지고 있죠. 항암 백신 이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또 파이프라인이 많이 있습니다. 항암제 부분도 있고. 자, 이런 상황인데 지금 매출도 잘 나오고 지금 뭐 상당한 저평가 영역에 있는 상황이다. 지속적인 상승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단단하게 이제 바닥을 좀 다지고 눌러주면서 외인들이 이제 좀 받아가고 있죠. 외인하고 기관들이 이 물량을 계속 흡수를 해가는 상황이다. 얘들은 뭐 급할 게 없으니까 계속해서 물량을 최대한도로 싼 가격에 많이 가져가는 게 목표일 겁니다. 여기서 올라가니까 화들짝 놀라서 공매들이 엄청 쳤죠. 얘들이 지가 가지고 있는 게 얼마 안 되는데 얘 올라가면 안 되겠죠. 이렇게 이제 성장 스토리 확실한 기업, 제약바이오인데 얘들이 많이 물량을 모으기 위해서 공매도 쳐가지고 크게 밀어놓은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제 얘들이 사서 올리는 흐름이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환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